네,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클로징별 마지막 코너입니다. 절대 전략. 오늘은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기대와는 다른 시장이다라고 한마디 정해봤습니다. 네, 그 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달랐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죠. 미국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사실은 2,600대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죠. 이제는 2,700에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뭐 2,800까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오늘 외국인 수급도 좋겠구나. 라고 기대를 해봤는데, 막상 장 초반 뚜껑 열어보니까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였고요. 코스닥은 뭐 강보합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뭐 이게 보합권 정도니까 조금 아쉽다 정도였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더 키웠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이 장 후반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까지 좀 좋지 않은 모습들, 이 지난주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돌아오나 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지수도 그렇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수급도 좀 기대만은 못 미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팔았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 시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줬는데요. 이유를 찾아보자면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2,600대에서는 그래도 특히 2,650 정도에서는 가격적인 매력이 확실히 보였거든요. 외국인들 그렇기 때문에 뭐 2,650이 깨지더라도 금방 복구하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2,700 넘어가니까 분명 뭐 박스권 한 중간 정도는 되지만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직 이 유가,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확실히 잡힌 부분도 아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FOMC에 대한 그런 이 FOMC에서 금리는 25bp는 올려놨지만 이제 FOMC 금리 얘기, 5월달 금리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가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시장을 좀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기술주들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락했다는 모습을 본다 하면 반도체가 나빴다기보다는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2,700 이상에서는 확실히 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고, 매력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FOMC 금리 리스크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상존해 있기 때문에 매력도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큰 매력을 못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후반에 나타냈던 안도랠리 흐름은 마무리가 됐다고 보세요? 시간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요. 아직 아,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고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음. 주식시장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고요. 사실 미국에서 2차 전지도 그렇고 기술주들 분위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만 분명히 박스권은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휘청인 거 가지고 안도랠리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흐름 좀 더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주에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24일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 미국에서는 3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국내만 봤을 땐 금융안정회의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봤을 때는 미국의 3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이후에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5일에는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FOMC 때까지는 FOMC라는 너무나도 무거운
중요한 이런 이 주제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보다는 그래도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지금 시장이 안고 있는 이 리스크 두 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리스크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 금리 인상에 미치는 이런 지표들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이 부분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표에 따라서 FOMC의 그런 코멘트 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표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가 좀 힘을 좀 아직 이 미국만큼 못 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가 올라가야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해야지 거래소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그리고 이 기술주들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오늘은 오르다가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의 SDI로 대표되는 그리고 코스닥에도 시총 상위 종목주들 중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많죠. 이 2차 전지 섹터가 미국 시장 반등했는데 국내 시장 반등이 시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이번 주에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여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찾아가곤 있지만 그래도 100불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환율도 조금 떨어지다가 오늘 다시 좀 올랐습니다. 2,200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와 환율이 조금씩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더 찾아가는지 여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낙폭 과대 섹터들 지금 많이 떨어지면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폭이 좀 시원치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낙폭 과대 sek터와 그리고 이전에 이 시장이 크게 좀 이번에 조정을 받기 전에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 낙폭 과대 섹터와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주들이 이번 주에 좀 제대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 정도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이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의 수급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의 수급, 종목별 움직임은 실적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니까 상품 시장도 WTI나 이 브렌트유가 많이 오르거든요. 환율도 그랬고 증시도 그랬고 다시 조금씩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미 학습 효과가 됐다. 우리는 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재차 부각되면서 시장에 좀 발목을 잡을 만한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시장의 발목은 잡을 수 있는데 이전에는 두 손으로 잡았다고 친다면 이제는 한 손 정도입니다. 힘을 세게 뿌리치면은 조금은 뿌리칠 수 있는 정도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지수 선물이 크게 빠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전처럼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유를 통해서 상당히 쉽게 설명을 잘해 주시죠. 시장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 FOMC 끝나서 안도랠리가 지금 완전히 끝났다 이것은 아니지만은 추가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해서 오늘 증시 약간의 헤맨 것으로 봤습니다.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유가와 환율 보자 이렇게 기준점 잡아주시네요.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는 이 실적 이 부분을 기준으로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클로징 벨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큰 숲을 봤다면은 이 개별적인 종목군들 나무를 보는 시간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보시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 세상이 바뀐다는 선물. 그게 왜 좋은 거냐고?